평가 서류에는 자평학, 자미두수, 기문, 둔각 등의 명확과, 거북점, 시초점. 자, 거북점은 뭡니까? 우리가 하도낙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시초점은 우리가 얘기하는 괴상, 50개의 상까지를 흔들어서 나타나는 시초의 주역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주역점. 아유. 왜 이러지? 예,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자, 기을림 삼식 등의 점학으로 분류된다. 예전부터 점학의 정통을 하려면 기을림 삼식을 통하여 점학의 정통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유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김의 어떤 회용도라든가 유김의 학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김의 어떤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예측하는 장점이 있는 명확과 더불어 한 가지 사안을 자세히 예측하는 유리한 점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볼 수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평학으로 사주 팔자를 볼 때 일반적으로 자평학에서 나타나는 연월 일시에서 발생되고 또 뭐라 그럴게 세년이라든가 아니면 10년 우기로 하는 대운으로 나눠서 크게 이렇게 점을 볼 수가 있지만 유김에서는 단 한 과목, 그러니까 한 과정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가령 결혼점 같은 경우, 우리가 결혼점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결혼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평학으로 결혼을 봤을 때 그 사람들 첫 번째 궁합이라든가 두 번째 성정이라든가 따라서 대운에 따른 어떤 흐름을 이제 보겠죠. 이게 이제 자평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유기막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궁합을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남녀 각 성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여자가 못된 사람인가, 겉만 반지름해서 속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100년 해로할 것이냐, 100년 해로할 것이냐.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100년 해로라는 게 뭡니까? 인연에 의해서 100년 해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바로 인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져서 서로 모아져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연이라는 것은 끝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연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00년 해로할 수 있느냐. 또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이 살면서 각각 정부를 두고 또 아니면 어떤 다른 짓을, 못된 짓을, 나쁜 짓을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신부가 결혼하고 난 후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시댁에 과연 효도를 할 것이냐, 불효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기타 등등 많죠. 신랑의 앞으로 미래, 신부의 미래, 뭐 따지고 보면 한 12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세밀 정단에 가서, 결혼 정단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이만큼 유기막은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토탈적으로,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유기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춘추 전국시대 금계 옥형경에서는
요 사암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기임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백사라 그랬죠, 백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일들이 있죠. 가령 뭐 질병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또 더 나가서 시험이라든가 아마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미 유기문 춘추 전국 시대부터 세분해서 사암별로 해서 그 정단을 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유기문 자체가 한 5천 년을 이어가는 뿌리가 깊은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김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김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과연 유김은 어떤 식의 활용을 할 수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상사, 전쟁, 구군, 주식, 투자, 매매 등 기능 외에도 인간의 모든 사안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가 뭐 다리도 무너지고 또 뭐 건물도 붕괴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올해의 기운에 의해서 올해는 어떤 국가에 어떤 환난이 올 것이냐,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언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언서의 가치는 뭐냐면 마치 수도잖아. 뛰어난 그 스님들이 왜 돌을 많이 닦으신 분들은 앉아서 염주만 굴려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기막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정도의 도에 깨우칠 수 있는 철학자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게 유김의 어떤 장점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보면 사주 명리학에서 봤을 때 뭐 제가 사주 명리학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군데 가서 다 답이 달라요. 답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유김 자체는 인풋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웃풋으로 누구나 초심자가 됐건 오래 공부를 한 사람이 됐건 간에 유김의 공식을 적용을 하면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중구난방으로 어떤 해단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서 물론 초심자하고 또 초학자하고 많이 공부하신 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들어가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다. 그래서 모든 정단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유기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지금 말씀드렸고 출생연월 일시를 알지 못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요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반드시 연월 일시가 정해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수가 있죠. 그래야 사주 8기둥을 세울 거 아닙니까? 시가 없는데 과연 어떤 우리가 주명학에서 얘기할 때 금묘 화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열매가 없어진다 그러면 시를 모르는데 또 아니면 일을 모르는데 과연 발음 정답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하지만 유김에서는 태어난 연월 일시가 아니라 바로 내방자가 방문했을 때 또 상담자가 전화로 문의하였을 경우라든가 요때 요 점시를 가지고 과전도를 만들어서 과전에 세밀정단을 하여 기륭화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어난 연월 일시가 여기서 보면 출생 연월 일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김으로 추명학을 본다 그러면 추명학 저렇게 말씀드리면 수규로 평생 사주를 아라비아 숫자 쓰니까 이상하네. 평생 사주를 본다 그러면 과연
유기물로 씨를 몰라도 사주를 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월 일시를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내단자가 방문한 시각을 갖고서도 충분히 평생 추명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평생 운을 초년부터 쭉 말년까지 평생 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12단계로 12궁에 의해서 봐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술수로서 국가의 일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선거.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물론 다른 학문도 선거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뭐 추명은 충분하게 또 할 수가 있겠고 다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유기음학에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A, B, C라는 후보자를 정단에 올려놓고 그 후보자에 대해서 기름을 갖고 판단을 해서 과연 당선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문제. 요거를 좀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야당에서는 반대도 심했고. 그런데 이분이 여러 사람을 찾아봐도 어떤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중에 상월선사라는 분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상월선사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그 뭐라 그럽니까? 큰